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쓴 홍재화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보다 의회가 더 강경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 미국 의회는 화웨이, ZTE 등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이 미국의 부품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지정했지만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16일 미국 의회가 가세해서 미국에서 제조된 칩 및 기타 부품은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의 금수 및 수출 통제법을 따르지 않는 다른 중국 통신업체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톰 커튼 상원의원,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 크리스 벤 홀렌 상원의원 등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발의를 했죠. 그리고 이러한 수정안을 지지한 의원들도 역시 마르코 루비오 의원, 수정 콜린스 의원, 빌 넬슨 상원의원 등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중국 문제에 관한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강경기조 발언은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 아칸소주 톰 커튼 상원의원은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인민해방군 출신 엔지니어로서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효율적인 정보 수집 하수인이다. 화웨이와 같은 중국 통신 장비들이 우리의 수출 제재나 통신 통제법을 위반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대미 강경 기조는 야당인 민주당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닐 민주당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이 반경쟁적 행위를 영원히 할 수 없도록 구조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단순하게 강경 발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률 제정을 통해서 대미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 협상 대표들은 대미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와 수출 통제 시스템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다른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은 또 합작사를 내세워 미국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에 맞서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 투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대신에 의회의 CFI-US 법 개정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상무성 간의 무역전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끝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또 중국 정부는 더더욱이 그렇겠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트럼프를 설득한 후에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난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무역전쟁에 관해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하는 극소수 분야 중에 하나이죠.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보아서는 시진핑은 트럼프 행정부에만 집중하고 있지 의회 대응 방안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무역 전쟁의 전선을 넓히고 있어요. 우선 카나다와의 갈등 구조를 키워가며 협박하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죠. 폴란드에서는 화해의 유럽 담당자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죠. 게다가 미국이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해결하고자 할 뿐이지 지적재산권, 기업의 자유보장 등의 구조적인 개선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법안에 근거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행정부와 협상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법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무역전쟁의 협상을 보려면 현재 트럼프와 시진핑이 립서비스로 하고 있는
아, 우리 잘 되고 있어. 협상이 곧 해결될 거야. 상대방이 성의를 보이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덜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겉으로는 잘 될 것 같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말보다는 중국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제도를 바꾸지 않고 있고 미국 의회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쉽게 타결될 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도 중국은 여전히 사드 경제 보복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미 무역 협상은 미국 물건을 많이 살 테니 무역 전쟁을 끝내자고 하는데 이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보면 참 난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공정무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니네 미국 물건을 많이 살 테니까 이제 무역전쟁 끝내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미국과는 공정무역 하겠지만은 다른 나라와는 공정무역을 하기 싫다. 내지는 미국과도 공정무역은 하진 않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보는 피해는 중국이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하겠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벌던 돈을 다른 나라에서 벌겠지만 공정무역은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지금 그것이 중국의 속셈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현금으로 무역 협상을 끝낸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미국 의회는 그런 중국의 전략을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협상팀이 미국 의회를 설득할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 방안이 EU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동남아나 기타 국가들하고도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 협상안이 조속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는 글로벌 경제, 북한 비즈니스를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같이 보고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